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조정이 된 이유는 유럽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되고 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확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고 볼 때는 정말로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대로 시장의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말 그대로 금융 위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위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진단과 또 시장이 정말로 불안한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먼저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단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지금 당장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를 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당장 뭐 금융 위기로 간다든가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겪는 감기 정도라고 보고 일단 지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단기 투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유럽 쪽에서 경기 침체 우려라는 소식이 날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또 호재가 있죠.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불안 요인은 좀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10일 날 월요일 날 일요일이네요.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할 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어느 정도 뭐 잘 되어서 북한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젊은 사람들을 좀 대거 기용함으로써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좀 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의 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최고인민회의 그 선거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해석하기를 북한이 강경 노선으로 다시 접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대북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나오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 관련해서 뉴스들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과 12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었을 때,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뭐 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감기 걸려서 피곤한데, 한 방 더 때리는 게 되기 때문에, 우려 심리가 조금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일과 12일 미국과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13일에는 사실은 우리는 이걸 좀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3일에는 그 1월 예금 취급 기관들의 가계대출 보고서가 나오고 통화 유동성 보고서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계대출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해버렸고 이미 2019년도 더 급격하게 인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계층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 보도들이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 저 취약계층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빵꾸가 나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2008년도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그런 사태 역시 저소득자들께서 대출을 많이 받았고 또 상환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소득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가게 문을 닫거나 또 실직을 하거나 그래서 돈을 구할 길이 없자 이제 신용대출을 고금리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실이 되게 되면 당연히 대출을 해준 그런 은행들도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계대출 보고서를 꼭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예금을 갖다가 2금융권으로 요즘 특판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자 많이 준다고 예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예금을 예치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욕심내다가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투자금은 안전한 1금융권이나 사실 1금융권도 2금융권이 그렇게 부실화되고 자꾸 확산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가계대출 보고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유동성 보고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거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없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지표인데요. 지금 경기 부양을 통해서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투입의 결과로서 시중에 돈이 얼만큼 늘어나고 잘 돌아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통화 유동성 보고서에서 통화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통화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보고 당연히 주식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13일 날 나오는 저 보고서들은 지금 당장도 좀 봐야 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부동산 경매 관련 물건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카페에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경매 시장에서 낙찰이 안 된대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일단 안 해주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끼고 경매를 받는 사람들은 그 경매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로지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낙찰받을 가능성이 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튼 경매 관련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경매 물건이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는지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국내 경기는 중요해요. 14일 스몰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은 일본 구로다 총재가 통화정책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발언을 합니다. 우리하고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세계의 다른 투자자들은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불안 요인이 조금 많습니다. 저게 불안하다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 저런 뉴스들이 나오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 감기가 걸려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심리가 확산이 되는 이런 감기에 걸려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망 선고가 내려질 정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감기가 걸려 가지고 있는데 좀 추위가 좀 더 불어닥치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더 조정이 올 수가 있겠죠. 여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이 반등하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시점에 그 타이밍을 잘 노리겠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는 여전히 기업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지 수급이 좋은지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업종별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괜찮은 것은 의약품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부 경기 부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금속 광물 업종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업종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중형주와 소형주 수급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쪽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역시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매수해도 시장이 저렇게 상승할 때 매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꾸준히 봐야 될 것은 수급이 언제 들어오느냐를 봐야 되겠죠. 지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파니까 뭐 우리 시장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대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들 돈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무역도 외국에 수출 의존 국가이고 주식 시장도 외국인 돈에 의존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빠지면 안 돼요.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뭐 가라 뭐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북한 잘 보세요. 저거끼리 잘 살자 해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 정말로 평등한 세상이 되었죠. 전 국민이 못 사는 그런 평등한 국가가 북한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 뭐 일부 계층에는 뭐 공산당 조직의 간부들은 조금 돈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해서 평등해지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저 외국인들이 나가거나 수출이 안 되면 그런 이상 국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평등한 세상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겁니다. 자,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업종은 이 상용양회나 굳이 상용양회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금속 광물 업종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7강 업종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튼 지금 현재 나왔던 요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뭐 우리 시장이 지금 조정 중이고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망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감기 정도 걸린 거라고 보고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